수요의 결정 요인.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전 시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아파트 수요량, 해당자와의 수요량은 해당자의 가격 또는 임대료만이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수요량의 변화가 이제 발생했다라는 건 원인이 이제 그 해당자의 가격이 변했다는 얘기고, 그래프상에서는 동일한 수욕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그래서 이제 꼭 상자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게. 자, 이제 여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이제 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수요량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수요라고 합니다. 왜냐? 선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쉬운 걸 좀 먼저 하겠습니다. 쉬운 걸 먼저 하면 일단 인구입니다. 인구가 이 수요량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뭡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뭐 막 없어지고 있잖아요. 인구가 감소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구가 증가해야 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럼 이건 플러스 함수라는 얘기예요. 자,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 증가하고, 인구 감소하면 수요 감소하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함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상제와 열등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정상제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열등제 몰라도 됩니다, 이거. 우리는 아무 말 없으면 정상제예요. 정상제라는 게 뭐냐면 정상적인 재화, 이걸 줄여서 정상제라 합니다. 그러면 정상제라는 게 뭐냐? 정상제의 정의, 항상 그 용어의 정의를 잘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정상제의 정의가 뭐냐?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도 줄어들더라, 이거죠. 이런 모든 재화를 통칭해서 우리가 정상재라 하고, 대부분의 재화는 정상재이며, 당연히 아파트도 정상재가 되겠습니다. 뭐 오피스텔, 뭐 아파트, 뭐 점포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득이 나오면 정상재고,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겠죠.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플러스 함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대체제와 보완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자가 잘 내는 게 뭐냐? 대체제하고 보완제예요. 왜냐?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거 좀 이따 설명하고, 선호라는 건 뭐냐? 더 좋아한다, 이런 게. 더 좋아하는 걸. 저가 딸기보다는 사과를 더 좋아합니다. 사과에서는 이제 품종이 여러 개 있잖아요. 홍옥도 있고 뭐 있는데, 전 부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홍옥보다는 내가 부사를 선호한다, 더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딸기보다는 사과를 더 선호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더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더 선호하잖아요. 그럼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아파트 소비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플러스 함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나왔습니다. 아까 설명했죠. 집 사는데 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거 안 받는 사람이 뭐 없죠, 거의 없죠. 제 주변에 보면 거의 없는 것 같던데. 대출 금리가 어떻게 돼요? 잘 보십시오. 금리가 오르면 이게 지불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이자 부담 때문에 당연히 소비는 감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반대 방향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 때려가지고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분들한테 뭐라 그래요? 보세요. 카드 말고 현금 결제할 테니까 좀 깎아주세요. 그럼 열에 7, 8은 다 무조건 깎아줍니다. 왜냐? 그 소득 누락되잖아요, 이게. 세금 덜 내거든. 그러니까 현찰 좋아하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취득세, 이제 취득할 때 취득세 내잖아요. 취득세 왕창 때리면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세금하고 소비는 반대 관계다. 그래서 마이너스 관계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
이게 이제 우측 이동이냐 좌측 이동이냐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말 문제로. 그럼 그걸 헤아려야 돼 이제. 좀 헷갈리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공부할 때 좀 힘드시긴 한데 이게 왔다 갔다 좀 해야 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죠. 인구 증가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요 증가가 되니까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하겠죠. 좌측 이동 틀린 거죠. 그럼 당연히 정상이에요. 소득 증가. 그러면 이제 수요는 증가할 거 아니에요. 우측 이동. 좌측 이동 나오면 X. 이렇게 되는 거죠. 금리 상승. 그러면 수요는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럼 좌측 이동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 다시 한번 증가는 우측 이동, 감소는 무슨 이동? 좌측 이동. 뭐가 수요 곡선이 선이. 그렇죠? 요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이제 남은 건 이제 대체제 보완제 요거죠. 요것만 이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 무조건 냅니다. 왜? 못 맞히니까. 반드시란 말 못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건 모의고사가 아니라 본고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중요한 건 월드컵, 프리미어 리그 가서 골을 넣어야 멋있는 거지. 연습 경기 할 때 뭐예요? 모의고사가 연습 경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본고사가 갖고 딱 멋지게 한 방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강조하는 것들을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서 멋있게 골 넣고 몸값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프리미어 리그나 월드컵에서 골을 넣어야 그 선수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 공부하는데 합격을 해야 뭔가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제가 강조하는 것들을 잘 여러분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대체제 보완제인데, 이거 대체제 보완제가 뭐냐? 이제 그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의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대체제, 해놨는데, 자, 여기 보면, 이 대체제 보완제에 대한 정의가 나왔잖아요. 이거 읽고 있으면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자체를 묻지는 않습니다. 대체제 나오면, 사이다하고 그냥 콜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콜라. 이게 대체제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대체할 수 있는 재화. 사이다 주세요. 없는데요? 콜라 주세요. 콜라 주세요. 없는데요?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놈이 그놈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그놈이 그놈이라는 건 시험에 그렇게는 안 나오고, 아까 뭐라 효용이라고 그랬죠? 효용이 같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대체제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럼 대체제끼리는 가격이 잘 들으셔야 돼요. 대체제라 하면은 효용이 같고, 그 다음에 가격도 비슷해요. 사이다하고 콜라 가격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격에 차이가 생겨버리면 이거는 대체제가 아니에요. 대체제라 하면 가격도 비슷하고 효용이 같다. 대체제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완제라는 게 뭐냐면 같이 쓰면 땡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충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폰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어폰도 있어야 되겠고. 이게 다 이 보완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전기, 뭡니까? 요즘 추워서 전기장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있어요. 전기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전기와 전기장판. 스마트폰과 충전기. 컵라면과 나무젓가락.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보완제를 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컵라면과 나무젓가락 또는 스마트폰과 충전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서로 뭐야? 보완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두 개의 재화를 동시에 소비할 때 그 만족이 늘어나는 거죠. 이걸 보완제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대체제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제 대체제 보완제 이걸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체제 가격이 나오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아파트가 기준이에요. 기준이, 얘가 이제 기준이다. 얘 기준. 얘 입장에서 빌라는 대체제다. 이거예요. 대체제. 이게 대체제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람들은 빌라하고 아파트가 어떻게 대체제냐. 아파트 더 비싼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시험에는 대체제다. 그러면, 그냥 효용이 같고, 가격도 같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돼요. 시험에 뭐라고 나오느냐. 단, 아파트와 빌라가 대체제인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단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선 아파트를 소비하든 빌라를 소비하든
만족이 같구나. 가격도 같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아파트 입장에선 얘가 대체제죠. 빌라가. 그러면 이제 요 빌라의 가격 상승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뭘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 두 놈이 이제 대체제니까 얘도 1,000원이고 얘도 1,000원이다 이거지. 가격 같다 이거예요.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런데 빌라 가격이 올랐어요. 1번이라고 했죠. 이걸 일반화시키면 대체제 가격 상승했다 그 얘기입니다. 일반화시키면. 그러면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그럼 얘는 1,500원이 됐고 얘는 1,000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로 갈아타는 거죠. 일로. 아, 얘는 비싸고 얘는 싼데 일로 올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라의 소비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어디로? 일로 왔죠. 일로. 여기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게 1번이에요. 그죠? 해당 재화의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암기해야 돼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 소비는 증가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반대로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 소비는 감소합니다. 요게 결론이에요. 요 결론을 알고 계시고 이거 암기해야 돼요. 정한되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재 가격이 나오면 플러스 함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재화 수요는 감소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대체재 가격과 요 대체재의 가격 잘 보셔야 돼요. 대체재의 가격과 여기하고 여기 보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 표를 볼 때 그 뭐야 이게 유튜브나 이제 저도 보지만은 이거 인강 볼 때 멍하단 말이에요. 이게 멍해요. 이게 동쪽이야, 남쪽이야, 종로야, 남대문이야 그러면 안 돼요. 이 표를 볼 때 제가 액센트 주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대체재 가격. 요걸로. 요건 뭐죠? 해당 재화의 수요, 소비. 그러면 대체재 가격과 해당 재화의 소비는 무슨 함수? 마이너스 함수. 대체재 가격 상승, 해당 재화 소비 증가. 아,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함수가 플러스 함수죠. 아,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대체재 가격 상승했죠? 그러면 해당 재화의 소비, 수요는 뭐야? 증가. 대체재 가격 하락하면 반대로 설명하면 해당 재화의 소비는 감소한다 이거죠. 그래서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플러스 함수다. 그래서 이제 대체재 가격 나오면 플러스 함수라고 그랬죠. 이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암기해야 돼요. 자, 좀 유치하지만 유치하다고 저 나무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대가리가 아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대가리가 아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대체재. 가격이 나오면 플러스 함수다. 플러스. 그러면 대가리가 아파가 플러스 함수다. 이거 줄여서 대가리가 아파 이거예요. 그러면 대가리가 아파. 대체재 가격 나오면 플러스 함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파트의 대체재 가격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 아파트의 대체재 가격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는 감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걸 무슨 함수라고 그래요? 대체재 가격 나오면 플러스 함수가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죠? 네. 자, 그래서 대가리 아파. 이거 딱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완제 한번 해요. 보완제. 보완제 쉽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우니까 잘 안 내요, 이거. 자, 한번 봅시다. 컵라면과 나무젓가락이 보완제다, 이거요. 보완제. 컵라면 사면 나무젓가락 주잖아요, 이렇게. 이거 없이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젓가락 입장에서 컵라면이 뭐가 돼요? 보완제가 돼요, 보완제. 그럼 얘는 보완제 가격이 되겠죠? 자, 잘 들어보세요. 보완제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 올랐어요. 컵라면 가격이 올랐대요. 그럼 여러분 컵라면 드시겠어요? 편의점에서? 안 드죠. 뭐로 가요? 삼각김밥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컵라면의 소비 감소하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젓가락 소비도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 이게 무슨 가격이죠? 보완제 가격이잖아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죠?
그랬더니 젓가락 소비는 뭐야? 감소하잖아. 이렇게. 시험이 이걸 물으니까. 그래서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제와의 소비는 수요는 감소한다.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제와의 수요는 증가하겠죠. 이렇게. 반대로 움직여요, 이게. 결론이 이거예요. 이거 외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느냐? 보완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완제 가격이 나오면 잘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렇죠? 보, 가, 마. 뭐 말이 안 되는데 아유 뭐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보, 가, 마. 보가마가 뭐예요? 보완제 가격 나오면 마이너스 함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보시고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제와의 소비는 뭐야? 감소하고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제와의 수요는 증가한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보가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개 딱 외우고 계셔야 돼요. 시험이 잘 나옵니다. 대체제 가격 나왔죠? 대가리 아파 플러스 함수. 대체제 가격 상승. 해당제와의 수요는 증가입니다. 보가마. 보완제 가격 나오면 마이너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제와의 소비, 수요는 뭐야? 감소. 보가마. 그래서 이 두 개를 꼭 여러분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느냐? 자동으로 이제 뭐가 되느냐? 이 대체제 수요하고 보완제 수요까지 딱 돼요. 이걸 먼저 여러분 거로 만들면 대체제 가격은 플러스 함수잖아요. 대체제 수요가 나오면 마이너스 함수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보완제 가격은 마이너스 함수죠. 보완제 수요가 나오면 플러스 함수가 돼. 반대가 돼. 그게 이제 이 상자 안에 다 있는데 또 이것까지 설명하고 과거 어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는 뭐만 잘 알고 계시면 되느냐. 수요까지는 하지 마세요. 요 수요까지 하면 제가 문제풀이 할 때 해드릴게요.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먼저 여러분 거로 만드세요. 뭐다? 대가리 아파. 대체제 가격 나오면 해당제와의 수요는 증가. 대체제 가격 상승하면 해당제와의 수요는 증가. 대가리 아파. 보가마. 보완제 가격이 나오면 마이너스 함수니까 해당제와의 수요는 뭐야? 감소.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 거로 만들어 놓고 대체제 수요나 보완제 수요는 그냥 나중에 문풀할 때 거저 먹는 겁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 이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갑시다. 자, 요거 하나 더 봐야 되겠다. 요거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이제 여기 보면 가격은 가격인데 앞에 미래 가격이라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아파트 수요량은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도 가격 나오네? 이거 뭐야 이거? 이게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아무 말 없이 여기서 요 가격이라는 건 현재 가격이에요. 요거 얘기하는 요거 현재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과일 가게에 뭐예요? 사과 사러 갔을 때 제가 얼마입니까? 이 가격. 주인장한테 물어봤더니 10,000원에 5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 현재 가격이지 미래 가격이에요? 아니 그 파는 사람이 미래 가격을 무슨 수로 알아요? 그걸. 그냥 현재 10,000원에 5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가격하면 우리는 현재 가격이에요. 현재 가격이 이제 수요랑 결정한다 그 얘기인데 근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 미래 가격이 나온단 말이지. 그럼 미래 가격은 현재 가격 아니죠? 그럼 현재 가격 아니면 이건 수요예요. 그러니까 왜냐 아까 약속을 했잖아요. 수요량은 가격만이 결정하는데 그 가격은 현재 가격이라고요. 다 필요 없다고요. 그럼 미래 가격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수요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자, 미래 가격이 상승하리라 예상된대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뭡니까? 뭐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자면 언론이 펌프질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전문가들 눈에 보면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집 사느라고 대출 많이 받은 분들, 30, 40 세대들 언론이 한몫을 했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가 또 누구도 있느냐? 거기에 어설픈 전문가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의 전문가들. 제 눈에는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바람잡이일 뿐이에요. 지금은 유튜브에 나오지도 않죠. 근데 재작년 그 전년도에 보면 엄청 바람 잡았죠. 그분들은 잘못된 분들이에요, 내가 보기에. 자, 어찌됐건 간에 그런 어떤 잘못된 전문가들과 소수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이 펌프질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집값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고 공급이 없어서 집값 뭐요? 폭등할 거다. 바람 엄청 잡았죠. 그러니까 이거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 왕창 받아서 집 사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 증가했잖아요.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래 가격이 상승하리라 예상되면 어떻게 돼요? 미리 사둔단 말이에요. 이게.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럼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락이 예상되면 어떻게 해요? 집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뭐하러 사요? 더 떨어진 다음에 사야지. 그러니까 최근에 보세요. 최근에 아파트 이게 특정 지역 말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수도권, 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 볼 때 아파트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감소했어요. 왜 감소했느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간단한 거예요, 이게. 이 실수요자들이 또는 투자자들이 집값이 올라야 양도 차익 노리고 갭 투자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집값이 오를 것 같지가 않거든. 아니면 망가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가격 하락이 예상되니까 안 하는 거. 안 한다는 건 뭐예요? 투자 안 하고 집 안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세로 월세로 가는 거지 뭐. 언제 사겠다? 집값이 바닥을 쳤다라는 신호가 오면 그때 사겠다 그런 뜻이지. 그 따라서 가격 하락 예상되면 어떻게 돼요? 수요 감소하겠죠. 별것도 아닌 건데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대치재 가격, 보완재 가격, 장래 가격, 이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공급으로 가는 거예요. 공급은 이제 누구냐면요, 수요의 상대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중개 서비스의 공급자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임대인, 임차인, 매수인 이런 분들은 뭐야? 매도인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그 중개 서비스의 수요자. 그래서 이제 공급자 입장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공급자 이제 했는데 공급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면 일단 아무 말 없어도 뭐야? 공급자, 판매자, 생산자, 기업이죠. 아무 말 없어도 뭐야? 일정 기간, 유량. 그 다음에 팔았다야, 팔고 싶다야, 팔고 싶다. 사전적 개념. 여기는 밑에 있지만은 당연히 일정 기간 동안에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되겠죠. 아까 수요할 때 다 설명했죠?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요에서는 이제 효용이라는 거에 이제 방점을 뒀다면 여기서는 이제 뭘 하냐면 이윤에 대해서 방점을 둬야 돼요. 그러면 공급 법칙이 이해가 돼요. 이게 뭐냐? 이 자체를 시험에 묻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즉 공급자들은요, 이 초과 이윤을 목적으로 장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윤이 두 개가 있어요. 정상 이윤이 있고 초과 이윤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정상 이윤, 초과 이윤 뭐냐 묻지 않습니다. 그냥 정상 이윤과 초과 이윤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간단히 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정상 이윤이라는 게 여기 블라블라 나오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최소한의 이익이에요. 예컨대 이런 얘기예요. 편의점을 한다. 그러면 이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 달에 최소한 300원 집에 갖다 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300만 원도 내가 집에 못 갖다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만간에 접겠죠. 그걸 정상이윤이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나는 이익은 얻어야 되겠다. 만약에 이 최소한의 이익도 없으면 나는 장사 접겠다. 그 얘기 무슨 말이야? 공급 안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점포들이 막 폐점하는 점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이 폐점하는 점포들은 정상이윤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뭐예요? 미친다는 얘기지. 월세 내고 뭐 원부자재 가격 내고 인건비 주고 그러면은 전기요금 내고 그러면은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이윤 이란 뜻이고, 초과이윤이라는 건 이제 무슨 뜻이냐?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이다. 그래서 초과이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300만 벌면 되는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초과이윤이 한 500 나왔다 이거예요. 합하면 800이잖아요. 이거는 뭐 제끼고 얘만 보는 거야.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예요? 신바람 나는 거,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돈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장사꾼이 얼굴이 싱글벙글 하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게 정상이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 초과이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초과이윤이 커지면 당연히 2호점, 3호점을 내는 거예요. 네? 공급량 늘어난다는 얘기지. 초과이윤이 작아지면 줄인다는 얘기예요. 공급량을. 그리고 만약에 정상이윤도 안 나온다? 그럼 폐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결국 이 초과이윤이 커진다. 라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해 떼돈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호점만 내겠어요? 2호점, 3호점 내겠어요? 2호점, 3호점 막 내죠. 이렇게. 그쵸? 예전에 스타벅스가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이게. 엄청난 초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떼돈 벌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2호점, 3호점 막 내는 거 아니야. 이거 공급량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과이 커지면 공급량도 증가하는 거고, 초과이 작아지면 공급량도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공급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배경을 알았으니까 가서 여기 와갖고 이걸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세상만사 장사 이치예요. 생산물 가격이 매출액입니다.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들어보시고. 이게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여기 생산비, 원가라요, 원가. 원가라는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 장사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연히 그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선 월세, 관리비, 전기요금, 인건비, 원부자재 가격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생산비 또는 흔히들 뭐라 그래요? 원가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최소한 300만 원 들어가야 되겠죠. 벌어야 되니까. 이것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매출액이 100원인데 생산비가 50원 들었다. 여기 이제 정상이윤 포함이에요. 그러면 남는 게 얼마야? 자,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게 초과이윤이잖아. 50원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항상 매출액이 1번이에요. 이 가격은 기업의 입장에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가격에서 생산비 빼주면 남는 게 이윤이에요. 이렇게 이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50원 남았죠? 초과이윤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0원 벌었다는 얘기니까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관계라는 얘기죠.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급법칙이라는 게 뭐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생산비가 일정할 때. 잘 보세요. 매출액이,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100원에서 200원 올랐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그러면 얼마가 돼요? 결국 200원에 50원 빼니까 초과이윤이 150원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초과이윤이 커지면 2호점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산비가 일정할 때 가격이 오르죠? 오르면 매출액이 증가하면 초과이윤이 커지니까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은 초과이윤과 공급량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함수가 돼요. 가격 상승, 초과이윤 커진다, 공급량 증가. 가격 하락, 그럼 초과이윤 작아지겠죠. 그러면 공급량 감소가 되고요. 요 얘기가 이제 2번에 대한 내용이고, 3번은 이제 뭐냐면 이제 생산비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요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나오냐? 여기 보면은 공급 법칙이 이제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공급 법칙이.
자, 공급 법칙 보겠습니다. 자, 해당 제의 가격과 공급량은 이거 플러스 함수라고 그랬죠? 얘가 1번, 얘가 2번이면 자, 설명해 볼게요. 다른 조건 일정할 때 자, 가격이 상승하면 그렇죠? 그러면 초과이익이 커지니까 공급량 늘어나겠죠. 그죠? 만약에 가격 하락하면 초과이익이 작아지니까 공급량 줄이는 거예요. 그럼 가격과 공급량 무슨 함수예요? 플러스 함수잖아요. 같은 방향이니까 이렇게. 그렇죠? 같은 방향이다. 이걸 무슨 함수다? 플러스 함수다. 이걸 무슨 요 플러스 함수다. 해당자의 가격과 해당자의 공급량 무슨 함수다? 플러스 함수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공급량 증가, 아파트 가격 하락, 아파트 공급량 감소. 초과 이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아파트 건설, 주택건설 사업자들이 부도가 나고 있어요. 지금. 지방의 건설사들 꽤 많이 부도 나고 있습니다. 뭐 어디라고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 부도가 나는 거예요? 집값이 하락해서 그럽니다. 하락하면 미분양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또 그런 얘기하면 또 약간 또 시험과는 좀 괴리가 있으니까 뭐 요 정도만 설명할게요. 자,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요걸 뭐라고 그래요? 요걸 무슨 법칙이라 한다? 공급 법칙이라 한다. 그래서 해당자의 가격과 해당자의 공급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방향 움직이는 거예요. 가격 상승, 초과이용 커진다, 공급량 증가, 가격 하락, 초과이용 작아진다, 공급량 감소. 이걸 공급 법칙이라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공급량은 플러스 함수죠. 그 플러스 함수니까 공급수는 우상향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향한다는 건 플러스 기울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았죠? 가격과 공급량은 플러스 함수예요. 가격 상승, 공급량 증가. 보세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가격 상승. 대응되는 게 공급량이잖아요. 공급량 증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건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공급 법칙까지 해결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쪽에 와갖고 보면은 이제 아까 잠깐 이제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최대 수량이다. 공급량 최대 수량이다. 아까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유량이다. 그렇죠? 유량이다. 그 다음에 뭐도 알아야 되느냐? 5번 동그란 5번 나오죠. 자, 부동산 공급에는 신규 부동산뿐만 아니라 새 아파트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신규 분양하잖아요. 이거 신규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분양한 아파트들. 기존 부동산, 기존 아파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놓잖아요. 이걸 다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공급이라 하면 아파트 공급하면은 신규 분양하는 물량 뿐만 아니라 내놓는 부동산이 있잖아요. 구축 아파트라 하죠. 그것도 다 뭐야? 공급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자에는 신규 생산자가 뭐요? 주택건설 사업자들. 유식하게 주택건설 사업자를 합니다. 공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에 포함된다. 그럼 맞다. 당연한 거죠. 이게.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공급에 대한 내용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냐면 이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아까 이거 왜 여기서 쉬우냐면 수요와 공급에서 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